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자원을 관광 산업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현황과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남도역사관광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나광국 도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부터 이제 12대 전남도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섰는데요.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11대 의원에 거쳐서 12대 현재 임기 1위까지 재선 의원으로서 다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11대 임기, 얼마 전에 12대 도의원을 시작하면서 잠시 제 소회를 밝힌 바가 있는데 열정과 패기에 노련하지만 부끄럽지 않는 경륜을 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초선 11대 의원 때는 뭐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이라든가 민원 해결에 앞장섰던 반면에 이제 재선 의원이 되고 보니까 정책 대안, 즉 멀리 볼 수 있는 좀 시각을 가지고 네. 도민과 함께 생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에 좀 주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 몇 가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네. 7월에는 우리 전남 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뭐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8월입니다. 8월 달에는 우리 전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 추산컨대 전국의 약 25% 정도가 이 전남에 지금 밀집해 있거든요. 태양광 발전 시설이요.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태양광 시설을 짓는 데만 몰두를 했지 사실 그 태양광 시설이 폐기물이 되어 나오는 걸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당장 2028년부터 한 해에 발생되는 태양광 폐패널, 즉 태양광 폐기물이 연간 10,000톤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전남에서 나오는 물량이요. 근데 전남에는 이 폐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있습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남도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라, 구축해라. 네. 우리 아름다운 이 강산 전남이 폐패널로 뒤덮이는 일은 없게 좀 하려는 그런 의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도 한번 또 개최를 했습니다. 도자산업 발전 토론회 이제 이것도 있고 이제 또 최근에서는 지금 우리 쌀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쌀값은 떨어지는데 쌀 재고는 최고로 늘어나고 있죠. 역대 최고치라는데요. 역대 최고로 가격은 떨어지고 최대로 재고는 늘어나고. 그래서 이 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제가 좀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읍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는 길인데 네. 앞으로도 이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아침밥 먹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서동욱 의장님을 이슈 토크에 모셨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해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이제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정확히 이 의원 연구단체가 어떻게 꾸려진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연구단체는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네. 그 상임위원회, 자기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네. 의원 1인당 총 2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연구단체에서는 토론회, 세미나, 현지활동, 그리고 정책 연구 용역 등의 분야와 입법과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활동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역사 관광 연구 모임 외에 약 11개의 단체가 더 결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지방자치 분권정책연구회, 농수축산업 관광자원화연구회, 찾아가는 전남교육정책연구회 등등이 있습니다. 도의회사나 의원연구단체가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단체가 구성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남도 역사관광연구회 대표를 맡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연구회는 어떤 연구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흔히 우리 전남을 얘기할 때 예향의 도시, 뭐 막가 문화의 도시, 뭐 이런 식의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전남은 과거 마한부터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조선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가 깃든 그런 역사의 고장이다라고 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역사 문화 자원이 많다는 소리죠. 네. 또 이 역사 문화 자원은 그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아주 절실하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활용한 관광 컨텐츠가 참 만들어지기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역사문화 연구 모임에서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조명해서 우리 흔히 요즘에 관광의 자원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역사에 대한 소중함을 또 잃어가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과거의 그런 영광을 재현하자, 우리 전남의 어떤 기상을 한번 세워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관광 콘텐츠 활성화 및 정책 방안을 앞으로 계속 모색해 갈 예정입니다. 이런 역사 그 장소를 다니면서 이 남도 역사 관광 연구회가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남도 역사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남이 보유한 우수한 역사 문화 자원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그중 역사 문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풍요로운 환경, 저 이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지금 간척지로 다 막혀 있지만 과거에는 아주 드넓은 갯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갯벌 그리고 거대한 평야를 가로지르는 강. 그러니까 먹거리가 쉽게 말해서 풍부했다 그겁니다. 쉽게 네. 첫 번째는 먹거리고 두 번째는 이 풍부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도자와 음식 그리고 판소리 등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곡창지대를 지키기 위한 의기로운 투쟁으로 이제 쉽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풍요로운 환경에서 나온 음식 문화입니다. 네. 전라도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또 특히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갯벌의 면적이 상당히 넓었단 말이죠. 영산강이라든가 섬진강 그리고 그 하구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그 갯벌에서 뭐 낙지며 게며 온갖 먹을 것들이 항상 풍요롭게 풍부하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먹을거리를 좀 더 맛있고 또 멋있게 먹으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분청작이라든가 청자, 백자 등이 또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또 이 음식과 술을 빼면 또 음식과 술이 있으면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노래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판소리 같은 예술까지 함께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시경정이라든가 이 영산강변에 있는 그런 주요 정자를 보더라도 우리 과거의 선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좀 상상이 가능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흔적들도 있고요. 또 우리 의병에 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삼별초부터 삼별초부터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근대 의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곡창지대를 지키려는 그런 백성들의 의기는 전국에서 가장 드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남은 외세 아니면 그 일제 강점기 아니면 양반의 기득권으로부터 항상 저항을 해왔습니다. 네. 그만큼 의기로운 지역이었는데요. 이 의병 역사 박물관이 곧 나주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남 곳곳에는 또 이 의병을 증명하는 유적이라든가 유물 문화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적도 저희가 반드시 꼭 찾아가서 앞으로 좀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길게 후손에게 물려줄 계획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풍요로운 자원부터 의병까지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광범위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랑할 만한 우수한 전남 역사문화 자원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도자로 잡고 있는데 또 도자라고 하면 제가 지금 정책적으로 아니면 뭐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가장 큰 저의 어떤 핵심 제안사항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은 아주 풍부한 원료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장작 그리고 점토, 예, 도자기 원료는 점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토가 우리 전남에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도자 문화, 즉 강진을 중심으로 한 청자, 그다음에 해남 쪽을 중심으로 한 백자, 환원백자, 그리고 이 무안을 중심으로 한 뭐 분청사기 이렇게 지금 분류가 대충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풍부한 음식을 보다 아름답게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그릇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양반들의 분청자기와 청자 그리고 우리 뭐 하층민들의 분청사기까지. 그래서 이 도자가 또 현재 어떤 산업화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전통자기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지금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걸 또 한층 더 발전을 해서
대형 산업화, 즉 우리 생활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반 쉽게 집에서 볼 수 있는 밥그릇, 뭐 국그릇, 뭐 커피잔까지 네. 이런 산업 생활작에 이르는 부분까지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그런 산업화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두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 몇 가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남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안에는 분석사기, 그리고 강진에는 청자 등 굉장히 우수한 도자문화 자원이 있잖아요. 최근에 의원님께서 도자문화 산업화를 위한 그 기반을 마련해 주셨는데 관련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자문화의 산업화 필요성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대한민국에서 도자 그러면 경기도 이천 여주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네. 가장 상업화에 그리고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자는 분명히 어디건 있습니다. 어디건 도자는 있었지만 우리 무안처럼 생활자기를 전국의 60% 이상 생산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뒤처져 있죠. 네. 심지어는 이렇게 한국 도자재단이 입지해 있고 경기도라든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여주 이천에서조차 무안에서 OEM으로 자기를 생산해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무안 청계농목단지에 우리나라 생활자기의 60%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자기, 그리고 우수한 자기, 그리고 전 세계로 또 수출이 되고 있어요. 네. 헬스케어라고 그래서 이 피부 미용 제품까지도 도자기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자기의 우수성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이미 산업화가 되어 있지만 여태까지 어떤 행정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자생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무안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체로 좀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토론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징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조례를 만들게 되면 특정 분야에 매몰되어 있기 마련인데 저는 이 도자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적 측면, 그리고 두 네. 번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첫 번째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예술, 문화, 그리고 체험, 전통, 관광까지 엮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네. 아직 발의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곧 발의될 그 조례에서는 산업화 조례, 이 도자의 영역이 아주 작습니다. 네. 그래서 무안에서만 매출이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전남도의 주 전략 산업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전남도의 전략 산업인 세라믹 산업, 네. 즉 흙에 열을 가해서 변형된 물질이 바로 세라믹인데요. 이 도자를 세라믹 산업 범주 안에 넣어서 우리 전남도의 전략 산업으로 한번 지원해 보고자 그래서 두 가지 조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이 자원을 보유하니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토론회도 많이 열었고 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그동안 문화예술의 일부로만 여겼던 그 도자산업, 이제 해당 부서도 우리 관광국의 네. 문화예술과에서 이 도자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문화예술과에서 도자산업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뭐 산업부서 아니면 일자리 부서, 경제부서에서 이 산업체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에 입각을 했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문화예술로 치부되었던 이 도자산업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진짜 산업으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었고요. 산학 관연에 걸친 많은 분들이 왔어서 아주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무안군에서 또 후속 조례가 또 제정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투트랙 즉 예술 쪽과 산업화의 투트랙으로 우리 무안의 도자산업을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으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연관이 지어진 것 같은데요. 도자 문화 산업화의 기반이 될 조례안이 마련이 됐으니까 관광 산업과 잘 연계해 나간다면 앞으로 지역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도자 산업 지원을 위해서 앞서서 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자 산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세라믹 산업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세라믹 산업이란 것은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비금속 무기질 고체 재료를 바로 세라믹이라고 칭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유리, 우리 도자기, 시멘트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말을 하는데요.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전기차가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특히 반도체,
이런 것들이 모두 세라믹, 첨단 세라믹으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라믹 산업이 국가의 전략 산업 그리고 전남도의 전략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기 광양에 있는 포스코도 네. 예,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자 산업 자체로만 보면 그 고용 인원도 물론 무안에서는 아주 큰 규모지만 전남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그 규모 네. 아니겠어요?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적은 규모의 매출과 고용으로는 전남도의 주 전략 산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미 전략 산업이 되어 있는 이 세라믹 범주 안에 도자 산업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 안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의 얼추 추상컨대 전남의 세라믹 산업의 매출 규모가 3조 원대 정도 되는 아주 규모 있는 산업입니다. 특히나 전남에서는 이제 방산업체, 그 무기를 만드는 그런 업 있죠. 네. 그런 데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해서 앞으로 이 도자 산업의 세라믹 산업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종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도자 산업 산업화와 관련된 계획들 짚어봤고요. 이외에도 전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남도 의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도 의병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지원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2021년도에 전남도의 남도 의병 관련 유물 구입 비용이 4억 원이었는데요. 4억 원. 네. 근데 의병 관련 자료 발굴에 쓰인 예산은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이제 느낀 사실인데요. 2024년에는 이미 나주시에 의병 역사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의병은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우리 1900년도 초반까지 우리 지역이라든가 우리 선조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지역을 지켰던 분들 아니겠어요? 네. 그분들에 대한 자치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얼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독립운동 서훈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꽤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서훈자도 다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그 윗단계, 네. 그 윗단계 의병에 대한 발굴이 더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의지는 예산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네. 이런 예산을 써서 의병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다 싶어서 이번에 좀 지적을 하고 아마 2023년도 의병 자료 발굴 예산은 아마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도 의병 발굴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당시 활동했던 의병들이 이제 인정이 될 텐데요. 또 더 나아가서 남도 의병도 관광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병의 열기, 의기가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무안, 한평, 나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무안, 한평, 나주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산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산강을 통해서 외구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나주에 정착을 해서 한평에 정착을 해서 외구들이 약탈행위를 일삼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하면 네. 그 뭐 외구의 루트, 의병의 루트 같은 식으로 뭐 산책길도 조성할 수가 있고 백길도 조성할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체험관이라든가 역사 문학 관람관 같은 정도의 어떤 전시관도 작은 소규모 전시관 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역사적 관광 콘텐츠가 되어서 네. 개발을 하게 되면 지역의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외부인을 모집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지가 되지 않겠냐 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고요. 또 오늘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역사문화 자원을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전남 지역의 산재한 자원들을 조금 더 알리고 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전남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같은 것은 전남의 정체성을 너무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잘 가꿔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 이를 관광산업과 잘 연계해서 끌고 나가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집행부의 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모든 일반 도민의 눈높이가 총동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도민의 눈높이 그리고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항상 어떤 관광 콘텐츠를 보고 연구하는 그런 우리 연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도 역사문화자원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발전을 이뤄나가려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살펴 관련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